자리에 몸 800명의 인재 여러분, 지금부터가 로분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함께 혁신합시다. 왜 떨어졌어요? 왜 형이? 능력은 좋은데? 거대한 컨벤션홀. 약 800명의 취준생들이 앉아 있다. 평범한 얼굴, 예쁜 얼굴, 뚱뚱한 몸, 맷집 있는 몸.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다. CEO 김재은이 나온다. 명품 정장, 완벽한 화장, 우아한 걸음걸이. 청중들의 눈이 따라간다. 저 여자가 CEO야? 진짜 예쁘신데. 안녕하세요. CEO 김재은입니다.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한다. 능력입니다. 오직 능력만 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온다. 평범한 외모의 여성들의 표정이 밝아진다. 희망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을 보시겠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티테크 임직원 사진들이 떠오른다. 마케팅 이사, 기술 이사, 영업 이사, 홍보팀장. 계속 이어지는 임직원들. 모두 외모가 뛰어나다. 카메라가 취준생들의 표정을 잡는다. 평범한 외모 여성들의 희망이 점점 흐려진다. 반면 예쁜 여성들의 자신감은 더해진다. 이들이 우리의 중추입니다. 그런데 김재은이 의도적으로 말을 멈춘다. 극적효과. 재미있는 게 이들 모두 입사 당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취준생들이 침을 삼킨다.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컨벤션홀의 침묵이 흐른다. 3초의 침묵. 지난 5년간의 채용 통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오른다. 외모 평점 높음, 합격률 2020년 87%, 2024년 95%. 외모 평점 낮음, 합격률 2020년 12%, 2024년 5%. 능력과 외모는 상관없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평범한 외모의 여성들이 눈을 마주친다. 절망이 아니라 분노다. 공개적으로 차별을 인정하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글자. 성공은 능력 플러스 이미지.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지가 중요하고 이미지는 외모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꾼다. 외모가 평범한 분들, 그래도 기회는 드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능력이 정말 뛰어나야 합니다. 그 순간 800명이 두 그룹으로 나뉜다. 희망하는 자들과 절망하는 자들로. 설명회가 끝난다. 취준생들이 나온다. 하지만 발걸음이 다르다. 예쁜 여성 빠르고 가벼운 발걸음. 훈남 남성 여유 있는 걸음. 평범한 외모 여성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 지방이 있는 여성 벤치에 앉아 울기 시작. 음성이 들린다. 서울대 나왔고 GPA 4.0인데 내 얼굴 때문에 떨어지네. 오, 이 회사 가고 싶다. 우리 같은 사람들 뽑네. 서울 강남역 위쪽 고층 빌딩.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인다. 점차 밝아지는 아침빛이 침실을 비춘다. 45살 김재은. 대형 IT 기업 티테크의 CEO다.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 직원 3,000명이 일하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가졌을까?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뜨는 김재은 45세로 보이지만 화장이 진함. 얼굴에 수면 주름이 남아있다. 천천히 일어나 앉는다. 또 새벽부터 깼네.
침대에서 내려 거울 앞으로 간다. 커다란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본다. 거울 속 모습 주름진 이마, 눈가에 세로 주름, 팔자 주름이 깊다. 머리는 염색해도 회색이 피어나오고 있다. 나이가 묻어난다. 이게 나야? 거울을 손가락으로 만진다. 피부를 당겨본다. 한숨을 쉰다. 이번엔 필러를 더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침실 한쪽 벽에는 유명 잡지에 나온 자신의 사진이 붙어 있다. 화려하게 꾸민 모습, 밝은 미소. 거울의 지금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스타일리스트에게 받은 문자, 내일 화장과 스타일링 예약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려우시면 지금 바로 와 드릴게요. 아, 맞다. 오늘 이사회가 있지. 거울을 한 번 더 본다. 이번엔 더 자세히. 마치 누군가를 심판하듯이. 외모 관리는 리더십의 일부야. 이 정도는 최소한이지. 자신에게 스스로 말한다. 마치 다른 누군가를 설득하듯이. 그 말은 텅 빈 침실에 메아리 친다. 스테인리스 스틸과 대리석으로 지어진 럭셔리한 욕실. 욕조 위에 화장품들이 빼곡하게 놓여 있다. 고급 브랜드 표지들이 보인다.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 몸을 씻은 후 수건으로 감싼다. 거울 앞에 다시 선다. 이번엔 에센스, 앰플, 크림, 아이크림, 아이섀도우. 한 가지씩 바르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난다. 매직 파운데이션, 컨실러, 파우더. 화장이 점점 짙어진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얼굴 처음 거울에서 본 주름진 모습은 사라졌다. 대신 매끄러운 피부, 또렷한 눈빛, 정확한 입술 라인이 나타난다. 좋아. 이제 됐어. 의자에 앉아 헤어를 드라이한다. 볼륨감 있게 스타일링 된다. 거울에 비친 모습, 이제 45세가 아니라 35세처럼 보인다. 자신감 있는 표정이 나타난다. 이게 CU 김재은이야. 스튜디오처럼 세련된 회의실. 검은 테이블 위에는 각자 노트북이 놓여 있다. 유리창으로는 서울 전경이 보인다. 회의실 입구로 김재은이 들어선다. 명품 정장, 완벽한 화장, 우아한 걸음걸이. 직원들의 시선이 한 번에 따라간다. 젊은 남성 임원 이준호가 일어나 인사한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응. 모두들 어제 실적 리뷰는 봤지?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는 직원들 마케팅 팀장, HR 팀장, 기술 팀장, 신입 남직원 이태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회장님, 우리 QE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화면 위에 그래프가 떠오른다. 매출, 이용자 수, 만족도 등이 모두 상승 추이를 보인다. 좋네. 그럼 신입사원 승진 평가는? HR 팀장 박 과장이 서류를 펼친다. 네, 올해 신입 중 성과 평가가 뛰어난 직원들이 있습니다. 모니터에 신입사원들의 사진이 떠오른다. 첫 번째 여직원 이지은 30세, 평범한 외모, 남색 정장 성과 평점 95점. 두 번째 남직원 이태윤 28세, 잘생긴 외모, 회색 정장 성과 평점 87점. 이지은 사원의 경우 기술 능력이나 프로젝트 성과는 정말 뛰어납니다만 여기서 박 과장이 말을 멈춘다. 화면에 이태윤의 사진이 더 크게 떠오른다. 이태윤 사원은 기술력도 좋지만 무엇보다 고객 응대 시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잘 살립니다. 외모 관리도 철저하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에서 미묘한 웃음이 흘러나온다. 맞습니다. 우리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재은이 이 모든 것을 관찰한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 얼굴에 떠오른다.
잠깐. 성과 평점을 다시 봐봅시다. 이지은이 95점, 이태윤이 87점이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이 뭐죠? 실적이 더 좋은 사람이 더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리더십이나 이미지 부분에서 이미지요? 예, 고객 응대 때 외모도 중요한 요소거든요. CEO님도 아시는 것처럼 외모 관리는 리더십의 일부입니다. 그 말이 나자 다른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습니다. 특히 IT 업계에서는 회사의 이미지가 곧 신뢰죠. 김재은의 표정이 굳는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볍게 두드려진다. 회의는 계속되지만 김재은의 눈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제 그녀는 각 사람들을 다시 보기 시작한다. 박 과장이 발표할 때 다른 마케팅 팀원의 건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 그 마케팅 팀원 여직원, 평범한 외모.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좋아. 일단 이태윤 사원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자. 모니터에 이태윤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것은 아까 여직원이 말하려던 것과 정확히 같은 내용이다. 오, 이태윤 좋은 생각이야. 여직원의 얼굴에 실망감이 흘러간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김재은은 그것을 다 본다. 회의가 끝나자 박 과장이 이태윤에게 다가간다. 이태윤, 좋은 아이디어 많네. 앞으로 우리 팀의 얼굴이 될 인물이야. 외모도 좋고 능력도 있고. 이태윤이 쑥스러워하며 웃는다. 아, 고맙습니다. 그 옆에서 여직원은 조용히 자료를 정리한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는다. 김재은은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 같은 눈으로 기록한다. 거대한 창밖으로 서울이 보이는 CEO 사무실. 집처럼 넓고 조용하다. 김재은이 혼자 앉아 오후 회의 영상을 다시 본다. 모니터에는 회의 전체가 녹화되어 있다. 회의 중 박 과장의 말이 계속 반복된다. 외모 관리는 리더십의 일부입니다. 김재은은 영상을 멈춘다. 박 과장의 얼굴을 자세히 본다. 그리고 나서 이태윤의 얼굴을 본다. 마지막으로 여직원의 얼굴을 본다. 세 사람의 얼굴이 나란히 화면에 떠오른다. 외모가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가? 그녀는 창문 쪽으로 간다. 강남역 위쪽으로 펼쳐진 도시가 보인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 우리 회사뿐 아니라 이 도시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비서 최소영이 문을 두드린다. 회장님, 회의 일정 안내입니다. 응. 고마워. 최소영이 일정표를 놓고 나간다. 김재은은 혼자 남겨진다. 그녀는 다시 거울 앞에 선다. 완벽하게 꾸민 자신의 모습을 본다. 나는 이 외모 때문에 어디까지 왔을까? 아니면 아직도 이 외모 때문에 어디까지 갇혀 있을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변한다. 뭔가 결심한 표정이다. 집으로 돌아온 김재은이 드레스룸을 열었다. 명품 옷들이 줄지어 있다. 각각 디자이너 브랜드, 고가의 정장들. 그녀는 구석진 선반으로 간다. 거기엔 오래된 옷들이 있다. 구겨진 베이지색 정장, 주름이 많은 검정색 팬츠, 낡은 운동화. 이건 10년 전에 입던 옷들이네. 그 옷들을 자세히 본다. 그리고 천천히 꺼낸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이 옷을 입으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침대 위에 그 낡은 옷들을 펼쳐놓는다. 외모로 판단하는 그 시선. 나도 한번 느껴봐야겠어. 밤 11시 30분. 침실 거울 앞에 서 있는 김재은. 완벽한 화장을 지운다. 미사일 샤워를 한다. 드레스룸으로 나와 낡은 옷들을 입기 시작한다. 옷을 입은 후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의 자신 초라해 보인다. 마치 65세의 빈곤층 여성 같다. 완벽한 화장과 옷을 벗어던지자 나이가 확 늘어났다. 머리도 빗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게 나야?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본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표정이다. 좋아. 내일부터 시작하자. 나는 누구인가? 이 옷 속의 나는 누구인가? 거울 속 초라한 여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김재은을 바라본다. 티테크 건물 앞. 높은 유리로 된 로비. 아침을 맞이한 직원들이 들어오고 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완벽한 외모 관리. 로비의 문이 열린다. 초라하게 옷을 입은 여성 김재은이 들어선다. 경비원의 눈이 먼저 변한다. 의심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드러난다. 여기 누구신가요? 그냥 일하러 왔어요. 회사원이신가요? 처음 보는데.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가자 들어오던 직원들이 김재은을 피해 간다. 한 젊은 여직원이 눈살을 찌푸린다. 저건 뭐야? 이 건물에서 저런 외모로? 모르지만 뭔가 어색하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간 김재은. 거울 같은 엘리베이터 벽에 자신의 모습이 비친다.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얼굴, 낡은 옷, 세련되지 않은 머리. 엘리베이터 안에 탔던 직원 둘이 뒤쪽으로 몸을 약간 이동한다. 마치 냄새 나는 것을 피하듯이. 아, 이게 현실이구나. 엘리베이터가 32층에 도착한다. 32층 오피스 홀. 아침 업무를 시작하는 직원들이 보인다. 김재은이 홀로 들어선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를 못 봤다. 그러다 마케팅 팀장이 우연히 얼굴을 들었다. 그의 표정이 변한다. 뭐 하시는? 말을 못 마치고 그냥 돌아간다. 흥미없다는 표정이다. 한 여직원 이지은이 커피를 들고 지나간다. 그녀의 눈이 초라한 여성 김재은을 스친다. 특별한 감정 없이 지나간다. 이게 내 직원들이 나를 보는 눈이구나. 누군가는 무시하고, 누군가는 피하고, 누군가는 그냥 존재 자체를 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초라한 외모의 사람이 세상에서 받는 취급이었다. 김재은은 그렇게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놓쳤던 것을. 외모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의 현실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회사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진다. 설명회 후 이틀이 지났다. CEO 사무실. 거대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인다. 김재은이 혼자 앉아 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설명회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그녀는 그 영상을 다시 본다. 성공은 능력 플러스 이미지. 현재의 김재은이 그 말을 본다. 자신의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 얼굴에 나타난다. 내가 이런 말을 했나? 영상을 멈춘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떠 있다. 완벽하게 꾸민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화면 옆 임직원들의 사진들. 모두 외모가 뛰어나다. 이게 그녀는 처음으로 뭔가를 깨닫기 시작한다. 비서 최소영이 문을 두드린다. 회장님, 신입 지원자 심사 자료입니다. 최소영이 파일을 올려놓고 나간다. 김재은이 파일을 열어본다. 지원서들이 떠오른다. 사진, 학력, 자기소개, 면접 점수. 첫 번째 여성 지원자 평범한 외모, 명문대 졸업, 인턴 경력 3년, 면접 점수 95점. 두 번째 남성 지원자 훈남, 중상위대 졸업,
인턴 경력 1년, 면접 점수 78점. 이 여자가 점수가 훨씬 높네. 그녀는 각 지원자를 다시 본다. 이번엔 사진을 더 자세히 본다. 첫 번째 여성 미소가 밝지만 얼굴에 주름이 있고 피부가 거칠어 보인다. 40대 초반으로 보인다. 두 번째 남성 잘생긴 얼굴, 깔끔한 이미지, 20대 후반으로 보인다. 이 남자가 더 회사 이미지에 맞을 것 같긴 한데. 그 말이 나오자 그녀는 자신이 뭘 말했는지 깨닫는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등을 밀었을 때처럼. 아니, 잠깐,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집중한다. 오로지 점수만 본다. 95점 대 78점. 명확하다. 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결정한다. 하지만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춰 있다. 근데 이 남자가 더 뭔데? 자신에게 묻는다. 더 예뻐? 더 젊어? 더 회사에 맞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능력 대 외모. 그 갈등이 그녀의 손가락을 멈추게 한다. 김재은은 HR 팀장 박 과장을 불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지난 신입 지원자들 최종 합격자 결정은 언제 해? 네, 오늘 최종 결정 예정입니다. 10명을 뽑을 예정이에요. 내가 좀 봤으면 좋겠어. 한번 같이 결정해보자. 박 과장이 노트북을 꺼낸다. 지원자 목록이 떠오른다.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순위대로 정렬되어 있다. 1순위 여성 점수 95점, 면접 A. 2순위 남성 점수 88점, 면접 A. 3순위 여성 점수 87점, 면접 A. 4순위 남성 점수 86점, 면접 B. 우리는 상위 몇 순위부터 뽑아? 일반적으로 1순위부터 뽑습니다. 그럼 이 1순위 여성, 이 사람 어때? 화면에 1순위 여성 지원자의 사진이 크게 떠오른다. 여성 약 40대 초반, 평범한 외모, 단정한 복장. 네, 이분은 정말 뛰어난 지원자입니다. 경력도 풍부하고 면접 점수도 가장 높아요. 그런데, 나이가 좀. 그 말이 나오자 박 과장의 눈빛이 변한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네, 이분이 조금 연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경력이 그래도 이미지가, 우리 회사 이미지가. 그 말이 떨어지자 박 과장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비친다. 그는 이제 알았다. CEO가 원하는 게 뭔지. 그렇다면 다음 순위들을 봐볼까요? 화면이 넘어간다. 2순위 남성 점수 88점, 면접 A, 훈남, 20대 후반. 오, 이 남자는? 이분도 좋은 지원자입니다. 점수는 조금 낮지만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셨어요. 고객 응대력이 특히 뛰어나다고. 고객 응대력? 네, 면접관들이 언급했습니다. 말과 태도가 정중하고 외모 조건도 좋아서 고객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다고. 외모 조건도 좋았어. 그 표현이 나올 때 김재은의 표정이 약간 밝아진다. 이 남자가 면접을 더 잘했네? 점수는 88점이지만 이미지 부분에서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이미지 부분에서 가산점. 다시 그 표현이다. 그것이 외모를 의미한다는 것을 김재은도 박 과장도 알고 있다. 그럼 다음 순위들도 봐봅시다. 화면이 계속 넘어간다. 3순위 여성 점수 87점, 면접 A, 평범한 외모. 이분도 우수하지만 다음? 더 이상 자세히 보지 않는다. 4순위 남성 점수 86점, 면접 B, 훈남.
이분은 학점은 낮지만 소통 능력이 탁월합니다. 게다가 박 과장이 의도적으로 말을 멈춘다. 인상이 매우 좋습니다. 인상이 매우 좋다. 인상이요? 네, 고객 응대용으로 매우 적합해 보입니다. 고객, 응대용. 그 표현 속에 외모가 숨어 있다. 미팅이 계속된다. 이제 김재은도 패턴을 캐치했다. 박 과장의 은어들을 이해했다. 이미지가 좋다는 외모가 좋다. 고객 응대용은 외모가 좋아서 고객이 좋아할 것 같다. 인상이 좋다는 외모가 좋다. 소통 능력은 겉모습이 좋아서 사람들이 편애한다. 그럼 최종적으로 누구를 뽑을 것 같아? 그냥 너희 추천을 들어보고 싶어. 박 과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한다. 저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는 경력으로 당연히 뽑고요. 4순위부터는 박 과장이 화면을 다시 돌린다. 지금까지 본 지원자 중 외모가 좋은 남성들과 여성들이 다시 나타난다. 훈남들, 미녀들, 잘생긴 남자들. 이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면 팀의 이미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팀의 이미지. 그것도 외모를 의미한다. 그럼 1순위 그 여자는?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분도 우수하지만 이미 나이가 40에 가까워서요. 우리 팀의 이미지 구성상 다시 이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재은은 이제 명확히 알았다. 그럼 뺀다는 얘기네. 네, 차라리 다른 지원자들이 팀의 균형을 맞추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팀의 균형. 그것이 가장 무서운 표현이다. 외모의 균형을 맞춘다는 뜻이다. 그 순간 김재은은 깨닫는다. 그녀가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명회에서 돌아온 김재은이 혼자 앉아 있다. 창밖으로 강남역이 보인다. 그녀는 다시 신입 지원자 서류를 본다. 1순위 여성 지원자의 사진을 본다. 경력 10년, 면접 점수 95점, 능력 있는 여성. 하지만 40대 초반의 평범한 얼굴. 경력이 10년이면 회사 가면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 건데 그렇게 정당화한다.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또 정당화한다. 외모도 중요한 게 우리 회사는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세 번째 정당화. 그녀의 뇌는 이미 작동하고 있다. 나쁜 결정을 좋은 이유로 포장하는 뇌. 차별을 효율성으로 바꾸는 뇌. 그래, 이게 맞는 결정이야. 그렇게 확신한다. 하지만 정말일까? 그녀는 조금 전 자신이 설명회에서 뭐라 말했는지 기억한다. 능력으로만 판단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능성만 봅니다. 그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아니, 정확히는 거짓이 아니라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거짓이 되게 했다는 것이다. 설명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최종 신입사원 10명이 결정되었다. 남성 8명 모두 훈남, 여성 2명 모두 미녀. 김재은은 우연히 강남역 근처 백화점에 들어갔다. 옷가게 거울 앞에 서 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자신을 본다. 완벽한 화장, 우아한 자세. 그렇게 서 있으니 자신감 넘친다. 내가 뽑힌 신입사원들을 봤어. 다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야. 거울이 대답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우대받은 건 아니지. 거울은 여전히 말이 없다. 나는 능력으로 올라왔어. 말하면서도 확신이 없다. 근데 정말? 거울 속에 자신이 되묻는다. 아름다운 얼굴로,
완벽한 외모로. 그 순간 김재은은 깨닫기 시작한다.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김재은이 침대에 누워 있다. 천장을 본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1순위 여성 지원자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경력 10년, 능력 뛰어남, 면접 점수 95점. 하지만 뽑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팀의 이미지, 고객, 응대용, 인상이 좋은. 그 모든 은어들이 외모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명확히 안다. 내가 차별을 만들었네. 그 말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한다. 자신이 한 것이 명확히 보인다. 800명의 취준생 중 누군가는 오늘 밤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며 울 것이다. 누군가는 성형 상담을 받을 것이다. 누군가는 포기할 것이다. 모두 자신의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나는? 자신에게 묻는다. 자신은 뭐였을까? 능력. 아니면 외모? 아니면 둘 다. 최종 합격한 10명의 신입사원들이 모여 있다. 남성 8명 모두 잘생김, 여성 2명 모두 예쁨. 모두 20대 중후반. 모두 밝고 자신감 있는 표정. 그들은 알지 못한다. 자신들이 능력 때문에 뽑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모 때문에 뽑혔다는 것을. 우와, 우리 팀 다 미쳤는데. 여자들도 예쁘고 남자들도 잘생겼고. 크크 맞아. 진짜 우리 팀 사진 찍으면 광고 나올 것 같아. 그들은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모르는 죄가 있다. 그들이 뽑힐 때 누군가는 떨어졌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하지만 외모 때문에. 김재은이 다시 신입사원 명단을 본다. 확정된 10명의 얼굴이 떠 있다. 정말로 다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다. 그 옆에 1순위였던 여성의 사진. 불합격이라는 빨간 글씨가 적혀 있다. 이유 없음. 이유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녀는 이제 안다. 자신의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이 만든 시스템. 자신이 무심코 만든 차별. 그리고 자신이 무시한 사람들의 눈물. 이 막이 끝난 지 정확히 3일이 지났다. 김재은은 여전히 1순위 여성 지원자 40대 초반, 경력 10년, 면접 점수 95점의 일이 마음에 걸려 있다. 그녀는 결정을 내린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이 차별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건다. 최소영, 나 한번 신입 면접을 직접 해보고 싶어. 최종 선정되지 않은 지원자들 중에. 지원자들이요? 이미 최종 선정이 끝났는데. 알아. 하지만 1~2명 더 면접해보고 싶어. 조사 목적으로. 침묵이 흐른다. 알겠습니다. 어떤 지원자를 원하시나요?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중에서 떨어진 사람들. 몇 명 연락해 줄 수 있을까? 김재은은 오래된 옷가게를 찾아간다. 자신이 평생 입지 않을 법한 옷들이 있는 곳. 90년대식 검정색 정장, 낡은 흰색 셔츠, 구겨진 갈색 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메이크업을 완전히 지웠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본다. 아침부터 화장을 하지 않았다. 피부는 거칠어 보인다. 주름이 드러난다. 회색 머리가 보인다. 45세의 나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이구나. 낡은 정장을 입는다. 딱 맞지 않는 사이즈다. 구겨진 셔츠를 입는다. 멋이 없다. 바지를 입는다. 트렌드에서 한참 뒤떨어진 디자인이다. 낡은 구두. 한쪽이 까져 있다. 정장을 완성했을 때
거울 속의 김재은은 자신이 아닌 것 같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 같다. 아니, 자신이 20년 뒤의 모습처럼 보인다. 완벽해. 완벽하게 변장했다. 다음 날 아침, 김재은이 로비에 들어선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다. 경비원이 눈을 가늘게 뜬다. 의심스럽다. 여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면접 보러 왔습니다. 면접이요? 신입사원 면접은 이미 끝났는데. 특별 채용입니다. 경비원이 노트북을 본다. 특별 채용이라는 항목이 있다. 아, 그래요. 그럼 18층 HR팀입니다. 김재은이 엘리베이터로 간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을 보는 직원들의 눈이 다르다. 완벽한 화장을 한 김재은을 볼 때의 눈과 다르다. 이번에는 피해를 가하는 눈이 아니라 무관심한 눈이다. 마치 공기 취급을 하는 눈이다. 이 할머니 왜 들어왔지? 면접 보나? 이 정도면 떨어졌을 것 같은데? 두 직원이 웃는다. 김재은은 웃지 않는다. 그저 앞을 본다. 그리고 그 순간 무엇인가 깨달는다. 자신의 직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보는지. HR팀 입구에 도착했다. 박 과장이 김재은을 본다. 박 과장의 표정이 즉각적으로 변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표정이다. 안녕하세요. 신청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내민다. 박 과장이 서류를 받으며 김재은의 외모를 훑어본다. 머리, 얼굴, 옷, 신발. 한 번의 평가가 끝난다. 특별 채용이 맞나? 네, 맞습니다. 박 과장이 노트북을 본다. 특별 채용 항목이 있다. 하지만 그 항목을 보는 박 과장의 얼굴에는 명백한 불만이 있다. 면접실은 4번입니다. 그 말을 할 때 박 과장의 톤은 앞서 본 다른 지원자들에게 사용한 톤과 완전히 다르다. 앞서 본 훈남 지원자들에게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면접실은 4번입니다. 면접실 안. 면접관 3명이 앉아 있다. 면접관 1 여직원 30대 중반. 이쁜 외모 면접관 2 남직원 40대 초반. 잘생긴 외모 면접관 3 여직원 20대 후반. 모델급 미녀. 모두가 외모가 뛰어나다. 김재은이 들어선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즉각적으로 변한다. 마치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가 갑자기 관심을 잃은 표정.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김재은이 앉는다. 면접관들이 서류를 본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 떠난다. 경력이 10년이네요. 네, 맞습니다. 침묵이 흐른다. 면접관들이 눈빛을 교환한다. 마치 이 사람 왜 지원한 거야? 라는 무언의 대화. 그럼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년간 마케팅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김재은이 설명하기 시작한다. 정확하고 전문적이고 자신감 있는 설명이다. 능력이 보인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듣지 않고 있다. 면접관 1이 자신의 노트에 뭔가 쓰고 있다. 보이스오버로 들리는 그녀의 생각. 좀 나이가 많네. 회사 분위기에 맞을까? 면접관 2가 김재은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외형이 좀 별로네. 우리 팀에 맞을 것 같지 않은데. 면접관 3은 아예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 면접이 계속된다. 그럼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티테크가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했고, 제 경력을 활용해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좋은 답변이다. 정성 있는 답변이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무관심하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좀 젊은 회사 분위기라서요.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젊은 회사 분위기. 그것은 너는 너무 늙어 보인다는 뜻이다. 네, 저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데 왜 신입 채용에 지원하신 거예요? 이 정도 경력이면 다른 회사에서 리더급으로 모실 텐데. 그 질문은 면접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너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좋은 회사에 합류하고 싶었습니다. 약간의 침묵. 면접관들이 눈빛을 교환한다. 마치 이 면접 끝내자는 신호. 감사합니다. 결과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 김재은은 알았다. 자신은 떨어졌다. 능력과는 상관없이. 외모 때문에. 김재은이 면접실을 나온다. 복도에서 대기 중인 다음 지원자를 만난다. 다음 지원자 남자, 28세, 훈남, 명품 의류. 그 남자가 일어난다. 정장이 깔끔하게 입혀 있다. 다음 지원자 밝은 인사. 안녕하세요. 그 남자가 면접실로 들어간다. 복도에는 김재은 혼자 남겨진다. 그녀는 그 차이를 본다. 자신과 그 남자에게 주어진 다른 취급. 같은 면접을 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면접관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밝고 환영하는 표정.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훈남이 앉는다. 면접관들이 그를 자세히 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서류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외모를 보는 것이다. 자, 그럼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훈남이 말한다. 하지만 내용은 평범하다. 경력도 1년 정도. 능력도 특출나지 않는다. 하지만 면접관들의 반응은 다르다. 오, 좋은 경험이네요. 정말 관심 있는 분이네요. 동일한 수준의 답변인데도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 회사는 좀 역동적인 회사인데 이런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아까 그 여성에게 던진 질문과는 다르다. 아까 여성에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의문스러운 듯. 이번 남자에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마치 너는 충분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 네,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편입니다. 오, 정말 좋은 태도네요. 이런 적극성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데. 같은 말인데도 평가가 다르다. 같은 면접. 하지만 다른 세상. 같은 질문. 하지만 다른 의도. 같은 대답. 하지만 다른 해석. 면접을 모두 마친 김재은이 로비로 나온다. 경비원이 그녀를 본다. 아까 면접 보러 왔습니다라고 한 여자. 면접은 어떠셨나요? 네, 고마워요. 로비를 나가면서 김재은은 뒤를 돌아본다. 티테크 건물의 로비. 저 안에서 방금 벌어진 일. 능력과 무관하게 외모만으로 판단되는 그 장면. 그것이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한 말들이 얼마나 거짓인지. 능력으로만 판단합니다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라는 것을. 김재은이 카페에 앉아 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다.
앞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다. 그녀는 HR팀에 연락한다. 최소영? 나야. 오늘 면접 본 지원자 점수는? 네, 조회했습니다. 점수가 몇 점이야? 85점입니다. 85점. 아까 훈남 지원자는 78점이었다. 7점 차이다. 7점의 차이가 인생을 나눈다. 그래? 85점이면. 근데 회장님이 신청하신 특별 채용이니까 결과는 회장님이 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침묵이 흐른다. 아, 그렇지. 고마워. 전화를 끊는다. 카페에 혼자 남겨진다.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들려 있다. 그녀는 이제 명확히 본다. 자신의 회사 시스템. 80점이 95점을 떨어뜨리는 시스템. 외모가 능력을 이기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무심코 만든 시스템이라는 것을. 면접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났다. 김재은은 여전히 변장을 유지하고 있다. 낡은 옷, 화장 없는 얼굴. 그녀는 결정을 내린다. 한 번의 면접으로는 부족해. 더 깊게 봐야 한다. 비서를 부른다. 최소영? 나 당분간 회의에 직원으로 참석하고 싶어. 조사 목적으로. 직원으로요? 근데 회장님이 그냥 해. 내가 평사원 취급받고 싶은 거야. 아무도 나를 회장님으로 대하지 말고. 침묵이 흐른다. 알겠습니다. 어느 팀에 배치하실까요? 마케팅팀. 박미정 팀장이 있는 팀. 다음 날 아침. 마케팅팀 팀장 박미정 55세, 세련된 외모의 새로운 팀원을 맞이한다. 김재은이 들어온다. 여전히 낡은 옷, 화장 없는 얼굴. 박미정의 표정이 변한다. 누구신가요? 저. 특별 채용으로 마케팅팀에 배치받았습니다. 특별 채용? 그런 공지는 못 받았는데. 아, 위에서 지시받은 거라서요. 박미정이 한숨을 쉰다. 그래요. 그럼 앉아요. 팀 내 한 구석에 의자가 준비되어 있다. 다른 팀원들이 김재은을 본다. 여직원 이지은 30세, 평범한 외모, 단정한 옷. 이 남직원 이태유 28세, 훈남, 명품 정장. 여직원 김소현 26세, 미녀, 세련된 옷. 남직원 박준호 31세, 잘생김, 고급 시계. 모두 신입이나 젊은 직원들이다. 그리고 모두 외모가 뛰어나다. 이지은을 제외하고. 또 누구 들어왔어? 아, 그 특별 채용? 팀원들이 김재은을 무시한다. 그녀는 지켜본다.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의 팀에서 일어나는 일.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취급받는지. 팀 회의가 시작된다. 테이블 주변에 팀원들이 앉는다. 박미정 팀장이 의제를 설명한다. 오늘은 Q3 신제품 마케팅 전략을 짜야 합니다. 누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침묵이 흐른다. 그 순간 이지은이 손을 든다. 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 말해봐. 이지은이 일어나 화이트보드에 써본다. 저희 신제품이 MZ세대를 타겟으로 하잖아요. 그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아니라 직접 MZ세대와 상호작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보드에 그려진 내용 SNS 댓글, 이벤트, 사용자, 후기 공유, 실시간 라이브 채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자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그 피드백을 제품 개선에 반영하면서 동시에 마케팅까지 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다. 참신하고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이다. 하지만 박미정의 표정은 무관심하다. 그래.
좋은데. 좋은데라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은 긍정이 아니라 거절을 의미한다. 다른 팀원들도 반응이 없다. 이지은이 앉는다. 실망한 표정. 침묵이 흐른다. 다른 아이디어. 그 순간 이태윤 훈남이 손을 든다. 저 혹시 말씀드려도 돼요? 이태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부드럽다. 오, 이태윤. 말해봐. 이태윤이 일어난다. 자신감 있는 자세. 그가 화이트보드에 쓴다. SNS 댓글 이벤트, 사용자 후기 공유, 실시간 라이브 채팅. 저희가 사용자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그 피드백을 마케팅과 제품 개선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다. 정확히 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다르다. 오, 이태윤. 정말 좋은 생각인데? 와,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 이태윤이 맞아. 우리 이 방향으로 가자. 화면이 두 개로 나뉜다. 왼쪽 이지은의 제시, 무시당함. 오른쪽 이태윤의 제시, 환호받음. 같은 내용, 다른 반응. 그 순간 김재은은 본다. 능력이 외모에 지는 순간을. 같은 아이디어가 다르게 평가받는 순간을. 그리고 그것이 의도적이지 않다는 것이 더 무서운 순간을. 회의가 진행된다. 이태윤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 실제로는 이지은의 아이디어지만. 그래, 이태윤 중심으로 이 프로젝트 진행하자. 이태윤이 리드를 맡아. 감사합니다. 이지은이 화면 밖에서 고개를 떨어뜨린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한다. 불공정함, 억울함, 그리고 절망. 김재은이 그것을 본다. 처음으로 자신의 직원이 당하는 차별을 직접 목격한다. 회의가 끝났다. 팀원들이 흩어진다. 이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곳으로 김재은이 다가간다. 김재은은 아직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셨는데 채택이 안 됐네요. 이지은이 김재은을 본다. 처음 보는 사람이다. 아,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괜찮지 않다. 근데 그 아이디어 정말 좋던데요. 왜 안 된 것 같아요? 이지은이 한숨을 쉰다.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았나 봐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다. 둘 다 알고 있다. 진짜 이유는 이태윤의 얼굴이 더 설득력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아, 그런가요? 침묵이 흐른다. 근데 언니, 어디서 왔어요? 처음 봐요. 특별 채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지은이 짐을 챙긴다. 그리고 김재은에게 조용히 말한다. 여기는 능력이 아니라 외모가 중요한 회사 같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 이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 분노가 있다. 저도 처음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지은이 자신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이게 장애물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을 하면서 이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그녀는 안다. 자신이 왜 무시받는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모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태윤이 이태윤의 아이디어를 칭찬하는 박미정과 대화한다. 화면은 스플릿 스크린이다. 왼쪽 이지은의 절망, 오른쪽 이태윤의 환호. 진짜 좋은 생각이네. 이태윤 덕분에 우리 팀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아이디어 내주면 너 정말 빨리 승진할 수 있을 거야. 승진.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한다. 이태윤은 아이디어 때문에 아니라 아이디어를 낸 그 사람의 얼굴 때문에 칭찬받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승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한쪽은 절망하고 한쪽은 환호한다. 같은 아이디어인데, 같은 능력인데, 오직 다른 것은 얼굴뿐이다. 오후 회의가 또 있다. 이번에는 다른 프로젝트를 논의한다. 김소현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우리가 이번에 유명 연예인과 콜라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지만 그렇게까지 참신하지는 않다. 흔한 마케팅 전략이다. 오, 김소연, 정말 좋은 생각. 박준호가 아이디어를 추가한다. 맞아. 우리가 이 타이밍에 연예인 콜라보를 하면 흔한 의견이다. 박준호도 좋은 의견이네. 반면 이지은이 제시한 의견은 어떨까? 혹시 우리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도 콜라보를 해볼까요? 더 타깃팅된 오디언스에 더 구체적이고 더 참신한 의견이다. 현재 마케팅 트렌드에 훨씬 맞는 의견이다. 그래, 그것도 고려해봐. 고려해봐. 그것은 실제로는 거절을 의미한다. 같은 회의실, 같은 팀, 하지만 다른 세상. 이지은의 의견은 무시되고 훈남과 미녀의 의견은 환호받는다. 능력이 외모해진다. 매일, 매 순간. 퇴근 준비를 하는 팀원들. 이태윤, 김소현, 박준호가 함께 나간다. 그들은 밝다. 자신감 있다. 환호받았으니까. 오늘 내 아이디어 채택됐는데 막걸리 한잔 할래? 오, 좋아. 축하. 그들은 나간다. 웃으면서. 반면 이지혜는 혼자 자리에 남아있다. 화면이 어두워진다. 화면 밖에서 들리는 음성. 내가 낸 아이디어인데. 그런데 그게 이태윤 아이디어가 되었어. 침묵. 다음엔 그냥 입을 다물어야겠다. 그렇게 다짐한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하지만 외모가 평범한 사람이. 침묵하기로 결정한다. 김재은이 카페에 앉아 있다. 여전히 변장을 유지하고 있다. 휴대폰 화면에는 마케팅팀의 조직도가 떠 있다. 이태윤 천재적 마케팅 감각. 이지은 우수한 분석력. 같은 팀인데 평가가 다르다. 한 명은 천재, 한 명은 우수. 단어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내가 이걸 만들었다. 자신의 회사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의도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명백하다. 시스템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매일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있다. 회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다. 김재은은 변장을 유지한 채로 여전히 마케팅팀에서 근무 중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다. 그녀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다. 그 안에 저장된 파일들. 마케팅팀 회의 영상 3개. 신입 면접 영상 5개. 팀 내 아이디어 기록 이태윤이 한 것이라고. 기록된 이지은의 아이디어. 각 팀원의 점수와 평가.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해. 그녀가 파일을 정리한다. 엑셀 시트를 만든다. 각 직원의 이름, 외모 평점 자신이 주관적으로 매긴 실제 성과 평점, 회사에서 주어진 평가. 패턴이 명확하다.
외모 평점이 높을수록 성과 평점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다. 반대로 외모 평점이 낮을수록 성과 평점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다. 이지은 외모 평점 510 성과 평점 910 회사 평가 610. 이태윤 외모 평점 910 성과 평점 710 회사 평가 910. 수학이다. 일관된 수학.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비서 최소영이 전화를 건다. 회장님, 이번 주 승진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몇 시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알겠어. 나도 참석할 거야. 승진평가위원회를 준비하는 HR팀 직원들. 박 과장이 노트북에서 자료를 정리한다. 화면에 떠 있는 건 마케팍팀 팀원들의 평가 자료요. 이태윤 점수 8.5점. 평가, 탁월한 마케팅 감각. 빠른 승진 추천. 이지은 점수 7.8점. 평가, 안정적인 성과. 현 직급, 유지 추천. 점수 차이는 0.7점이다. 하지만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 한 명은 탁월, 한 명은 안정적. 한 명은 빠른 승진, 한 명은 현 직급 유지. 0.7점이 인생을 갈라놓는다. 이태윤은 정말 우수한 인재네. 빨리 승진시키자. 그 순간 문이 열린다. 김재은이 들어온다. 여전히 낡은 옷, 화장 없는 얼굴. 박 과장이 놀라서 일어난다. 누구신가? 안녕하세요. 저 CEO 김재은입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이태윤 탁월한 마케팅 감각이라는 평가가 떠 있다. 회장님, 왜? 평가 자료 좀 봐도 될까요? 노트북을 가져온다. 박 과장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끄덕인다. 이태윤 점수가 8.5점이고 이지은 점수가 7.8점이네요. 박 과장이 긴장한다. 네, 이태윤은. 그런데 제가 알기론 지난달 이지은이 낸 아이디어가 이태윤 명의로 채택되었다고요? 박 과장이 침을 삼킨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지난주 회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박 과장이 입을 다물었다. 대답할 수 없다. 또 인턴 면접에서는 경력 10년에 95점인 사람은 떨어뜨리고 경력 1년에 78점인 사람을 뽑았군요. 박 과장이 점점 작아진다. 그건 이미지 때문이고. 이미지요? 그 한마디에 박 과장은 대답할 수 없다. 그 이미지라는 게 뭔데요? 정확하게. 침묵이 흐른다. 박 과장은 알고 있다. 이미지는 외모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번 승진평가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박 과장이 벌떡 일어난다. 회장님, 잠깐만요. 뭐죠? 제가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체 부서장 회의가 시작된다. 약 20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다. 모두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시스템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이다. 김재은이 자료를 프로젝터에 띄운다. 여러분, 지난 2년간의 채용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난다. 외모 평점 높음, 합격률 2023년 91%, 2024년 95%. 외모 평점 낮음, 합격률 2023년 9%, 2024년 5%. 임원들이 침을 삼킨다. 그리고 이것은 각 팀의 평가 현황입니다. 스크린이 바뀐다. 각 팀의 성과, 평점 및 회사 평가 비교. 마케팅팀 이태윤 성과
7.0 평가, 9.0 차이, 2.0. 마케팅팀 이지은 성과, 9.0 평가, 6.0 차이 마이너스 3.0. 패턴이 명확하다. 외모 좋은 사람은 성과 이상으로 평가받고, 외모 평범한 사람은 성과보다 낮게 평가받는다. 회장님, 이건 좀 과장된 거 아닌가요? 과장? 이건 데이터입니다. 스크린이 또 바뀐다. 신입 채용 때 떨어진 사람들의 서류. 1순위 여성, 점수 95점, 경력 10년, 불합격. 2순위 남성, 점수 88점, 경력 1년, 합격. 이 결정은 누가 내린 거죠? 모두가 조용하다. HR팀입니다. 그리고 최종 승인은? 모두가 알고 있다. 나입니다. 내가 승인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김재은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있다. 내가 설명회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능력으로만 판단합니다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들. 불편함, 당황함, 그리고 약간의 반발. 회장님, 하지만 회사 이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나올 때 김재은의 눈이 날카로워진다. 회사 이미지가 무엇인데요? 그건 능력인가요? 아니면 외모인가요? 명확히 해주세요. 침묵. 이 회사의 이미지는 직원들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회의가 끝났다. 임원들이 사무실로 돌아간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다. 그들은 지금 깨달았다. 자신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를. 박미정 팀장이 김재은에게 다가간다. 회장님, 제가 차별을 한 건가요? 의도적인 차별인가요? 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의도적이지 않은 차별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이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박미정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지은이라는 직원 알죠? 마케팅 팀에. 네, 좋은 직원인데요. 좋은 직원이라면 왜 그녀의 아이디어를 무시했나요? 박미정이 대답할 수 없다. 당신도 몰랐을 겁니다. 당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그 직원은 상처받았고 그녀의 능력은 무시당했습니다. 이지은이 업무를 보고 있다. 그 옆으로 김재은이 다가간다. 이지은 씨, 잠깐만요. 이지은이 고개를 든다. 지난번 아이디어 말이에요. 당신이 낸 거 맞죠? 이지은이 놀라서 고개를 끄덕인다. 예. 근데 어떻게? 저 CEO 김재은입니다. 이지은이 벌떡 일어난다. 얼굴이 창백해진다. 회장님. 앉으세요. 이지은이 다시 앉는다. 긴장한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디어를 자신이 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이지은이 눈을 떨어뜨린다. 제가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이 회사에서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말해도 무시되고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환호받고.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 외모가 부족해서. 이지은이 자신의 얼굴을 만진다. 이 얼굴이 이유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김재은의 눈가가 뜨거워진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지은이 놀라서 고개를 든다. 김재은이 혼자 앉아 있다. 여전히 변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 변장의 의미는 다르다.
그것은 더 이상 조사를 위한 변장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질렀던 차별의 무게를 견디는 변장이 되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다. 내가 무시한 능력이다. 내가 상처 입힌 직원들이다. 노트북을 다시 본다. 데이터. 차별의 증거.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각각의 숫자 뒤에는 누군가의 절망이 있다. 누군가의 상처가 있다. 누군가의 포기가 있다. 마침내 변장을 벗는다. 고급 정장으로 갈아입는다. 화장을 다시 한다. 거울 앞에 선다. 완벽하게 꾸민 자신. CEO 김재은. 하지만 그 얼굴은 평화롭지 않다. 깊은 죄책감이 보인다. 나는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처음부터 외모라는 무기로 무장했던 나. 외모 때문에 우대받고, 외모 때문에 기회를 얻고, 외모 때문에 CEO가 된 나. 그녀는 이제 명확히 본다. 자신의 성공이 순수한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것을. 밤을 지새웠다. 김재은은 거울 앞에 여전히 서 있다. 하지만 이제 화장을 지운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주름이 드러난다. 회색 머리가 보인다. 나이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둔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자. 내가 만든 차별의 무게를 안고. 사무실에 들어간다. 비서 최소영에게 지시한다. 박 과장을 불러. 지금요? 지금. 박 과장이 들어온다. 어제 일로 불안한 표정. 그는 알고 있다. 자신이 뭘 했는지.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으세요. 박 과장이 앉는다. 어제 데이터 봤죠? 네. 하지만 회장님, 제 입장도. 입장은 나중이에요. 먼저 당신이 한 것을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박 과장이 침을 삼킨다. 제가 차별을 한 건 아니고요. 단지 회사의 이미지를 생각한 것이고. 이미지. 그 단어 또 나왔네요. 김재은이 박 과장을 정면으로 본다. 박 과장,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했나요? 숨기지 말고. 박 과장의 얼굴이 굳어진다. 저는 외모 좋은 사람을 우대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나왔다. 숨기지 않은, 포장하지 않은 진실. 그래.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네. 알면서도 했다는 거네요? 박 과장이 대답할 수 없다. 경력 10년, 점수 95점인 사람을 떨어뜨린 이유를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나이가 많아 보여서요. 그 말이 나올 때 김재은의 얼굴이 바뀐다. 분노. 아니, 정확히는 깊은 실망. 나이. 그게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인가요? 아니지만 회사 이미지. 회사 이미지는 직원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박 과장이 고개를 떨어뜨린다. 박 과장, 당신은 HR 팀장입니다. 공정해야 할 사람이 가장 불공정했습니다. 조용한 소문이 퍼진다. HR 팀장이 회장실에 불려갔다는 것. 무슨 일인지 모두 궁금해한다. 이태윤이 이지은에게 다가간다. 어제부터 뭔가 이상한데 회장님이 데이터 자료라고 왕왕 말했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지은은 안다. 자신이 무엇을 봤는지, 변장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것이 CEO라는 것을. 박미정 마케팅팀 팀장이 불려온다. 그녀도 긴장한 표정이다.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는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미정 팀장, 마케팅팀에서 지난 3개월간 채택된 아이디어 몇 개죠? 12개입니다. 그중에 이태윤이 낸 아이디어는? 5개입니다. 그리고 이지은이 낸 아이디어는? 박미정이 잠깐 생각한다. 2개입니다. 거짓이다. 실제로는 3개인데 그 중 하나는 이태윤 명의로 채택되었다. 이지은이가 낸 아이디어가 5개라고 제 기록에 있는데요. 박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건 그 5개 중에 3개는 이태윤 명으로 채택되었고 1개는 아직 검토 중이고 1개만 당신 팀장님 재량으로 이지은의 아이디어로 채택되었네요. 박미정이 대답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회의 영상입니다. 화면에 떠오르는 영상. 이지은이 아이디어를 제시. 박미정의 무관심, 이태윤이 같은 내용을 말함. 박미정의 환호. 당신은 이지은의 아이디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이태윤이 말했을 때는 환호했습니다. 박미정이 화면을 본다. 자신의 모습을 본다. 그 부끄러운 순간을.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더 무섭습니다. 총 7명의 팀장들이 회의실에 모인다. 모두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 자신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 회사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당신들이 알고 있나요? 팀장들이 침묵한다. 당신들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외모가 좋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당신들의 승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팀장 남자이 말한다. 회장님, 하지만 저희는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나올 때 김재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능력도 있고요. 김재은이 자료를 펼친다. 당신의 점수는 7.8점입니다. 팀장 1이 당황한다. 네, 그런데 당신이 받은 평가는 9.2점입니다. 1.4점의 차이다. 큰 차이다. 이 1.4점은 무엇인가요? 능력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외모에서 나온 건가요? 팀장 1이 대답할 수 없다. 당신은? 팀장 이 여자가 긴장한다. 저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점수는 8.1점입니다. 그런데 평가는 9.5점이네요. 1.4점 상승. 팀장 2가 입을 다문다. 혹시 당신들이 이 회사에 들어올 때 외모로 인한 가산점이 있었나요? 침묵. 네. 드디어 누군가 인정했다. 면접관들이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선택되는 이유가 외모라는 것을. 그 고백이 나오자 모두가 침묵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하나 둘씩 불려가는 사람들. 임원진들. 팀장들. 그들 모두는 같은 질문을 받는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당신이 외모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모두 같은 대답을 한다. 네. 의도적이지 않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지은이 정리를 하고 있다. 이태윤이 다가온다. 어제부터 뭔가 이상한데 너 뭐 알아? 모르겠어. 하지만 이지은은 안다. 변화가 온다는 것을. 이태윤은 모르지만 이지은은 느낀다. 근데 내가 낸 아이디어들 혹시 다 너 아이디어는 아니었나? 이지은이 고개를 든다. 이태윤의 눈을 본다. 3개는 제 아이디어였어요. 이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뭐? 그럼 그건 제가 말한 건데 당신 이름으로 채택되었어요. 이태윤이 입을 벌린다. 그럼 난 표절한 건가? 아니요. 당신이 한 건 아니고 팀장님이 하신 거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이태윤은 이제 알았다.
자신이 뭐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쉽게 승리했는지, 그것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외모 때문이라는 것을. 전체 직원들이 모여 있다. 약 800명. CEO 김재은이 무대에 선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완벽한 화장이 없다. 주름이 보인다. 나이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이 강력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CEO 김재은입니다. 직원들이 집중한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쳐다본다. CEO의 공개 사과는 처음이다. 이 회사의 채용, 평가, 승진 시스템에는 외모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떠오른다. 95점과 78점의 차이. 9.0의 성과와 6.0의 평가. 모든 부정의한 숫자들. 저는 설명회에서 능력으로만 판단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직원들이 술렁인다. 이것은 당신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꿈을 부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김재은이 고개를 숙인다. 진정한 사과. CEO라는 지위를 내려놓은 사과. 공개 사과 이후 밤을 지샜다. 김재은은 여전히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다. 비서 최소영이 커피를 가져온다. 회장님, 커피입니다. 고마워. 어제 저녁 반응은 어떻더라? 많은 직원들이 놀라했습니다. CEO 사과는 처음이라고. 그게 얼마나 필요했는지 모를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야. 비서가 물어본다. 뭘 하실 건가요? 시스템을 바꿔야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해. 전체 직원들이 다시 모인다. 어제 공개 사과를 한 후, 오늘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날이다. 김재은이 무대에 선다. 화면에는 새로운 채용 기준이 떠 있다. 어제는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화면이 바뀐다. 새로운 인사 평가 기준. 이전 능력 50%, 이미지 50%. 이후 능력 100%. 이미지라는 항목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오직 능력으로만 평가합니다. 외모는 평가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직원들이 반응한다. 일부는 박수를 친다. 일부는 놀라서 쳐다본다. 그리고 이미 불공정하게 판단된 사람들에게는 재평가 기회를 드립니다. 화면이 바뀐다. 재평가 대상자들. 지난 2년간 떨어진 지원자 중 점수 90점 이상인 사람들. 평가에서 성과 점수보다 3점 이상 낮게 받은 직원들. 아이디어 채택에서 차별받은 직원들. 이 사람들은 재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적절한 직급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지은이 화면에서 자신의 이름을 본다. 이지은 마케팍팀 차별 피해. 그 순간 이지은의 눈가가 뜨거워진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돌아온다. 박미정 팀장이 팀 내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 모두 들으세요. 어제 회장님 사과 들었죠?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제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미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저는 이지은의 아이디어를 무시했습니다.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책임입니다. 팀원들이 박미정을 본다. 이태윤이 특히 주목한다. 그리고 이지은에게 정식으로 사과합니다. 박미정이 모든 팀원들 앞에서 이지은을 향해 절을 한다. 90도의 완전한 절. 정말 미안합니다. 이지은이 벌떡 일어난다. 아, 팀장님. 일어나세요. 이지은이 박미정을 일으킨다. 그 순간 이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린다. 처음으로
자신의 업무 능력이 인정받은 것 같은 기분.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디어가 존중받은 것 같은 기분. 이지은, 당신의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도 정말 뛰어납니다. 제가 그것을 무시했던 것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박 과장이 소집된다. 이번엔 자신과 같은 팀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 혼자다. 더 정중한 사과의 자리. 박 과장, 당신도 알겠죠? 당신이 뭘 했는지. 여기 있는 것 맞나요? 화면에 떠오르는 것 박 과장이 채용 면접에서 한 말들. 왜 형이 이미지가 고객 응대용으로 그 모든 은어들. 네, 봤습니다. 당신은 HR 팀장입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불공정하게 일했어요. 박 과장이 눈을 감는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파면됩니다. 박 과장이 눈을 뜬다. 뭐라고요? HR 팀장에서 물러나세요. 그리고 3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세요. 그 이후에 다른 직급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떨어뜨린다. 자신의 지위를 잃는 순간. 하지만 이것이 징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당신도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에. 박 과장이 눈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깨닫는다. 자신도 이 시스템에 의해 무언가를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김재은이 이지은을 만난다. 자신의 정체를 이제 완전히 드러낸 상태. 완벽한 화장도 낡은 옷도 아닌 평범한 얼굴과 옷. 그저 한 사람으로서. 회장님, 여기서 뵙다니? 앉으세요. 이지은이 앉는다. 당신의 능력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니요. 회장님, 이렇게 인정해 주셔도. 당신이 낸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능력 있는 직원입니다. 제 시스템이 당신을 무시했을 뿐입니다. 이지은이 눈물을 닦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을 무시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내 시스템 때문이라는 걸 인정했으니까요. 모든 임원진과 팀장들이 모인다. 약 30명. 그 중 누구도 완벽한 외모만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다. 모두가 그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이제 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화면에 떠오른다. 티테크, 새로운 인사 원칙. 1점 채용 능력으로만 평가 외모 금지. 2점 면접관 교육 무의식적 편견 제거. 3점 평가 시스템 객관적 기준만 사용. 4점 승진 능력과 업적만 기준. 5점 다양성 추구 외모 다양성이 아닌 능력 다양성. 회장님, 이렇게 하면 회사 이미지가. 회사 이미지는 직원의 능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외모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임원일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방침에 반발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회사를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침묵.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제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태윤이 박미정에게 다가간다. 팀장님, 제 아이디어가 아닌 것들이. 당신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를 거야. 그리고 저도 인정하고 싶어요. 제 외모가 저한테 도움이 됐다는 거. 박미정이 이태윤을 본다. 그리고 그게 부끄러워요. 제 능력이 아니라 제 얼굴 때문에 우대받았다는 게. 이태윤이 고개를 떨어뜨린다. 하지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 회사가 만든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제 능력으로만 평가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진짜 능력이 뭔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박미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변화가 시작되었다. 외모 수혜자들도 변화를 원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평가위원회가 시작된다. 완전히 다른 구성. 평가자 1 마케팅 전문가, 외모와 무관한 실력자. 평가자 2 기술 전문가 마찬가지. 평가자 3 외부 전문가, 객관성 확보. 지난 2년간 부정당했던 아이디어들을 다시 평가합니다. 화면에 떠오른다. 이지은의 아이디어 5개. 각각 재평가 중인 모습. 놀랍게도 모두 탁월한 아이디어로 재평가된다. 이지은은 이 회사의 최고 마케팅 전략가입니다. 평가 결과 9.8점, 이전 평가 6.0점, 3.8점의 상향. 이지은은 팀장급 승진을 추천합니다. 그 말이 나올 때 이지은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진다. 드디어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인정받는 순간 전체 직원들이 다시 모인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희망이 있다. 재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화면에 떠오른다. 지난 2년간 떨어진 지원자 중 12명 재채용. 부정당했던 평가받은 직원 8명 재평가 및 승진. 아이디어 도용 피해자 5명 복권 및 보상.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공정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카메라가 직원들의 표정을 잡는다. 이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다. 이태유는 박수를 치며 이지은을 축하한다. 박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변화를 인정한다. 새로 채용된 40대 여성은 믿음이 생겼다. 이제 자신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라는 믿음. 3개월이 지났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김재은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최신 채용 데이터가 놓여 있다. 새로운 채용 현황. 신입사원 20명 채용. 외모 다양성 예쁜 사람 4명. 평범한 사람 10명. 개성 있는 외모 6명. 평균 점수 92.3점. 이전 93.5점과 거의 같음. 하지만 채용된 사람들의 다양성은 훨씬 높다. 김재은이 거울을 본다. 여전히 화장을 하지 않는다. 아니, 이제는 가벼운 화장만 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정도의 주름도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다. 그것이 자신의 나이이고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나이 50에 이걸 배우다니. 그녀의 음성에는 후회도 있지만 성장도 있다. 이지은이 새로운 팀장 자리에 앉아 있다. 마케팅팀 팀장 이지은. 그 이름이 새겨진 책상. 박미정은 이제 그녀 아래에 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다. 박미정이 진심으로 이지은을 존경하고 이지은이 박미정을 공평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누가 제시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아이디어의 질입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팀장님, 제 아이디어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그런데 이번엔 내 진짜 아이디어여야 해. 웃음이 흘러나온다. 건강한 웃음. 서로를 신뢰하는 웃음. 새로 채용된 20명의 신입사원들이 모여 있다. 이번엔 다양하다. 예쁜 여자도 있고, 평범한 얼굴의 여자도 있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외모의 여자도 있다. 반대로 훈남도 있고, 일반적인 남자도 있다. 김재은이 무대에 선다. 이번엔 완전히 다르다. 화려한 정장이 아니라 편안한 정장. 완벽한 화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화장. 주름이 보이고 회색 머리도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더 강력하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입사원들이 집중한다. 이 회사에서 여러분은 외모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으로만 평가받습니다. 신입사원들의 얼굴이 밝아진다. 만약 이 원칙이 깨진다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신입사원 중 평범한 외모의 여성이 눈물을 닦는다. 드디어 자신도 공정한 회사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HR 팀장과의 미팅. 박 과장은 파면되었고 새로운 팀장이 들어왔다. 그 팀장은 누구인가? 바로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가. 인사 공정성 전문가 이경수 58세. 여성, 평범한 외모. 회장님, 지난 3개월간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던가요? 이직률입니다. 이전 분기엔 20%였는데 지난 분기엔 5%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회사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능력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으니까. 그리고 신입사원 만족도도 93%입니다. 이전엔 68%였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느껴진다고. 김재은이 눈을 감는다. 그 말을 들으니 지난 3개월의 고통과 노력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지은과 이태윤이 만났다. 더 이상 업무 관계가 아닌 선후배 관계. 둘 다 성장했다. 이지은 팀장님, 축하해요. 정말 잘 되셨다. 고마워. 그런데 너도 잘 되고 있잖아. 너 지난주 프로젝트 점수 봤어? 8.5점이네. 전에 비하면. 진짜 너의 점수야. 둘이 웃는다. 그 웃음 속에 성장이 있다. 솔직히 힘들어. 이제 내 능력으로만 평가받으니까. 이전엔 9점 정도만 되어도 주변에서 10점이라고 해줬는데 이제는. 진짜네. 근데 그게 건강한 거야. 진짜 너의 능력을 아는 거니까. 맞아. 그리고 감사해. 너한테. 너가 없었으면 이런 변화 없었을 것 같아. 나? 난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CEO가 변했으니까. 아니야. 너가 보여줬어. 내 능력을. 그리고 그것이 이 회사를 바꿨어. 이지은이 웃는다. 사랑스러운 웃음. 자신이 이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웃음. 박미정이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다. 컴퓨터 화면에는 지난 3개월간의 팀 성과가 떠 있다. 이지은 팀장 승진 후 팀의 성과는 25% 상승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지은의 아이디어들이 제대로 채택되고 팀원들도 모두 공정하게 평가받으니까. 내가 뭘 했는지 아직도 생각나. 이지은 아이디어를 무시한 것 정말 부끄러워.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한 권의 책이 놓여 있다. 무의식적 편견 제거하기. 김재은이 모든 임원진과 팀장에게 주문한 책이다. 박미정은 이미 2번 읽었다. 앞으로는 다를 거야. 더 이상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거야. 김재은이 혼자 앉아 있다. 창밖으로는 강남역의 야경이 보인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린다. 전화는 박 과장에게서 온 것이다. 박 과장은 현재 교육 프로그램 중이다. 3개월 중 1개월이 이미 지났다. 박 과장? 회장님,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실수한 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 알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제가 94점짜리 사람을 떨어뜨린 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디? 경쟁사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최고의 인재였을 겁니다. 근데 제 편견으로 잃었어요. 침묵이 흐른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비용이다. 보이지 않는 비용.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배우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가 끝난다. 김재은이 창밖을 본다. 서울의 야경. 저 안에 몇 명이 더 있을까? 자신의 외모 때문에 기회를 잃은 사람들. 그것을 모두 되돌려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신의 회사에서는 6개월 기념 행사. 전체 직원들이 모인다. 무대 위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 선다. CEO 김재은, HR 팀장 이경수, 마케팅 팀장 이지은, 그리고 박미정. 다양한 외모, 다양한 나이, 다양한 배경. 하지만 모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6개월 전 저는 이 회사의 진실을 봤습니다. 외모 차별의 진실을. 직원들이 집중한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김재은이 무대에서 고개를 숙인다. 공개적인 절. 모든 직원 앞에서의 절.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든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놀라서. 이 회사가 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저를 성장하게 해주셔서. 무대 위에 이지은, 박미정, 이경수가 김재은을 바라본다. 각자 다른 이유로. 이지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CEO에게 고마움. 박미정 자신을 성장하게 해준 CEO에게 감사함. 이경수 이 회사를 변화시킨 CEO에게 존경심.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변할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더 나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을 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온다. 아니, 정확히는 기립박수다.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친다. 화면이 바뀐다. 신문 헤드라인들이 지나간다. 티테크, 채용 시스템 개혁 성공. CEO의 용감한 변화. 업계 주목. 무의식적 편견 없애는 기업 문화 확산. 여성 팀장 이지은, 새로운 리더십 모델 제시. 외모 차별 제거한 기업들, 오히려 성과 향상. 변화는 퍼지고 있다. 티테크 하나가 아니라 업계 전체로. 밤 시간. 거울 앞에 선 김재은. 이제는 완전히 다르다. 화려한 화장도 없고 낡은 옷도 아닌 그냥 자신 있는 한 사람. 50대 여성. CEO. 어머니. 여인. 나는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아. 처음부터 외모라는 무기가 있었다는 것을. 그 무기가 나를 얼마나 쉽게 올려줬는지. 그녀가 자신의 주름을 만진다. 완벽한 피부가 아니라 경험으로 가득한 피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모르는 동안 누군가는 울고 있었어. 눈가가 뜨거워진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내가 CEO인 동안은.